오늘부터 타이틀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타이틀은 차트를 해독하고 미래를 예측하자, 차트를 해독하고 미래를 예측하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성 소장이 방송을 할 거냐면요, 주가가 엄청나게 달려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래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복을 단정하게 입다가요, 우회를요, 딱 우아기를 딱 벗어서 저다 휙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EMP라는 거와 그리고 이제 후속타로 나올 스나이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어쨌든요, 좀 힘냅시다. 뭐 날씨가 더워졌다 추워졌다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오늘은요, 날씨가 덥습니다. 자, 이 방송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방송이 되고요. 밤 12시에도 이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잠 못 이루는 밤 새벽 2시와 그리고 저녁 10시에도요. 이 방송은 여러분들 다시 저를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꼭 듣고 또 듣고 그러지 않으면요, 이데일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VOD로 시청하셔야 되는데요. 돈 내야 됩니다. 유료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바로 좀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요, 앞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방송을 하면서 오프닝 멘트는 아니고요,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황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지금 이런 어떤 상황, 시장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이제 1번 카메라에 서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을 보더라도요, 카메라가 여러 개가 막 사방에서 막 비춰지고 확대했다 줄였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밑에 또 막 자막도 나가는데 그런 녹화 방송이고요. 이 방송은 녹화가 아니라 라이브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여기다 이렇게 좀 자막을 좀 써오고 한번 하나씩 짚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이 지나고 나면요, 몇 컷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 차트에 대해서도 그림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하나씩 좀 만들어 갈게요. 뭐 그동안 저 시기에 끝날 줄 알았어요. 뭐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요, 뭐 그러다 말겠지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2라운드고요. 이게 좀 아무래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계획이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몸소 피부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겪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짚어가 보자.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BIS라고 그래요. 스위스 바젤에 있고요. 직원은 8,400명 정도 됩니다. 그 직원들은요, 준 외교관으로서 스위스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국제결제은행은 BIS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요, 뭐라고 발표하냐면, 작년 6월 말 기준이니까요. 이건 뭘 뜻하냐면요, 상반기입니다. 1년 12달을 반으로 나누면요, 상반기죠. 6월 말이니까. 그러면 12월 말은 하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년 12달을요, 3개월씩 쪼개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개월씩 한 분기다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그런데 BIS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6월 말 기준 작년 계산해 보니까 중국의 총 부채를 얼마를 추산하냐면요, 32조 달러를 추산을 하더라. 그래서 3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32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겠죠. 여기다가 공세개를 붙이는 거예요. 경을 칠 일이죠. 경단입니다. 자, 중국의, 그러니까 이 부채를요, 32조를 추산했는데 이건요, 중국의 GDP 대비 무려 250%입니다. 중국 GDP 대비 250%라는 내가 썼죠.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의 상황을 알고 지금 미국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음 화면 넘어가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생소하죠. IIF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BIS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그런데 IIF가 뭐죠? 그래요. 여기서 썼죠. 국제금융협회입니다. 뭐라고요? 국제금융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국의 총 부채를 9월 말 작년입니다. 예. 작년 말. 그러니까 BIS는 작년 6월 말을 추산을 했고요. 얘네들은요. 작년 9월 말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게 웬일이에요? 중국이 난리 났어요. GDP 대비요. 이번에는요. 300%를 추산한다라고 했어요. 훨씬 많이 올랐죠? 300%.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네들 2019년 5월에는 지금 5월이잖아요.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나면 다음 달에 만납니다. 자, 그런데요. 과연 중국의 부채는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거 참 그래요. 여기까지요. 그럼 이제 다음 화면 또 넘어갈까요? 자, 얘네들 알죠? 우리한테 친숙한 애들. IMF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은 거죠. IMF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IMF입니다. IMF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뭐랬냐? 얘네들은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중국 너네들 이런 부채 속도는 이거 큰일 날 일이야. 즉 심각한 성장 둔화와 금융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금융위기는 크라이시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얘네들이 성장 둔화나 금융위기가 오면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휘청휘청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색깔을 바꿨죠. 뭐라고 쓰냐면 많은 중국 국영 기업들의 대주주들은요. 권력층과 연관돼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뭐 좀비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요. 우리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 방송하는 데가 명동입니다. 옆에 사거리만 건너면요. 그죠? 예, 명동 브루스입니다. 명동인데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막 쇼핑을 엄청나게 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죠. 옛날엔 중국 그러면 그랬는데요. 자, 그들이 누굴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권력층과 연관돼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은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이죠.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자, 그들의 구조조정은요,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집권 세력의 약화입니다. 그렇죠? 집권 세력이 약화죠. 그러니까 회사들이요. 좀 이 부실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개수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중국에 이제 기업이 있는데 뭐 공산당 간부 아들이 이제 뭐 회사를 차리고 그러고 이제 나라에서 막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러고 이제 공장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스 2개에다가 그냥 1,000만 원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얘네들은 페라리를 끌고 막 한국에 와서 막 샤넬을 사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음 화면 볼게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중국이 자랑하는 거죠. 화웨이. 그래요. 자, 중국 제품 하면요. 중국은요, 그냥 단순 노무직?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중간재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전거를 수출하는데요. 바퀴 2짝 따로 포장하고요. 몸재 따로 포장, 안장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중국에 갖다 주면 중국에서는 이제 나사만 몇 개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이제 미국에 수출을 했던 거죠. 그랬던 중국이 대표적인 제품이 뭐가 있어요? 중국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한 게 나오죠. 뭐가요? 휴대폰이 나옵니다. 화웨이라든가 샤오미라든가 오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제품들 휴대폰을 보고 야, 가성비 끝내줘 이러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비슷한데 삼성하고 비슷한데 야, 가격이 엄청 싸. 우리 깜짝 놀랐죠. 그것을 그냥 두고 볼까요? 누가? 미국은 그냥 두고 보지 않겠죠. 자, 중국이 자랑하는 화웨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상장 회사인지 이거를 바로 관치 경제의 중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가요. 참 문제는 있는 나라죠. 중국이란 나라가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들 1985년도에 일본이 달러당 엔화가 240엔 정도 됐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미국의 GDP의 40%를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 돼. 그래서 거기서 툭 친 겁니다. 안 돼. 더 이상 따라오면 안 돼. 따라오지 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전 세계를 다, 그죠? 경제 패권국으로 가겠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서요? 일본에 들어와 있던 달러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그 후에, 소련이란 나라가요. 그때 당시 괜찮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소련이요. 91년도에 붕괴됐잖아요. 자,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소련이요. 미국의 GDP를 한 40% 쫓아오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랬죠? 결국에는 소련은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붕괴가 됐죠. 공산주의가 붕괴됐어요. 물론 지금도 참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해요. 자, 푸틴 대통령 국민의 투표로 뽑아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좀 종신집권이겠죠? 예, 그렇죠. 지금 뭐 나오는 외신을 보면요. 러시아 국민들 세 가정의 한 가정은 아이들 신발 하나 제대로 사서 사주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푸틴과 그 외 나머지 일당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2009년도에 미국을 따라잡았어요. 똑같이 누구처럼? 일본처럼 러시아, 옛날 소련처럼 중국이요. 40%를 쫓아왔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중국도 너 이리 와 그러고서 예전에 했던 일본이나 소련, 러시아처럼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산 아주 싼 제품들이 소비재가 일단 들어와서 일단 당장은 미국 국민들 신발 신기고 옷을 입혀야 됐던 거였어요. 그럴 때문에 그냥 놔뒀더니 이게 지금 한 70%까지 쫓아온 거야. 그거까지 용서를 했어. 그랬더니 보니까요. 이야, 이거 어마무시하게 기술 표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써있죠. 결국 덩샤오핑, 예, 등수평이죠. 덩샤오핑, 예, 유훈이 뭐냐면요. 발톱을 드러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발톱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데 이거를 시진핑이가 딱 제끼고 그렇죠. 바로 장기 집권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딱 미국에 야, 한판 붙자 이런 겁니다.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누구한테? 감히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한테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 이거였습니다. 말하라고인가요? 그 트럼프 별장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났을 때 시진핑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미안해요, 형님. 내가 앞으로 10년인가 20년간인가는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앞으로 10년간 20조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 줄게 그러면서 스테이크를 썰었어요. 생각해봐요. 미국에 수입할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지금 미국이 좀 제조업이 살아납니다만은 미국이란 나라는요. 트럼프가 80년 초반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없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요. 제조업이 다 죽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조 달러로 수입할 게 뭐 있어요? 사실요. 이겁니다. 무역 불균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한번 딱 뒤통수를 치면서 시작한 거 뭐냐면 싸움을 건 거 뭐냐면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 물량이요. 1년에 한 5,300억 달러 정도 돼요. 5,300억 달러.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은요. 1,5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빼버리면요. 얼마나 될까요? 한 3,800억 달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말이 돼? 이러는 거죠. 야 아니 이런 경우 무경우가 어디 있어. 너네들도 우리 걸 사가야 되잖아. 그런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렇죠. 살 게 뭐 있어요. 뭐 흙을 파옵니까? 뭐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겁니다. 지금 우선 지금 그 타겟에서 공격을 하는 거는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중국 제조 2025 첨단 산업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1대1로였죠. 이거 크게 성공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군사 강국 현대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요. 2037년이면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이요. 미국을
2037년이면 국방력을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아셨죠? 자, 중국 제조 2025. 여러분, 중국 제조 2025가 이게 현실화 된다라고 그러면요. 제일 피해를 받는 나라가요. 한국과 독일입니다. 네? 블룸버그에서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이 2025년 2025가 완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한국이요. GDP 14%가 날아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DP 14%면요. 우리나라 실업자 난리 납니다. 공장 문 닫고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이 많이 도와주고는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계속 앞서 얘기한 대로 빚을 통한.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중국의 그 통계가 맞다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파악되지 않은. 걔네들은 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엉망이잖아요. 그죠? 정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성소장이 바라보는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1000%는 걷더니 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랬어요. 빚을 통한 성장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빚을 통한 성장은 앞으로도 왜? 중국이 계속 승승장구할 거니까. 계속 잘 나갈 거니까. 물건 잘 팔 거니까. 화웨이가 쭉쭉쭉 따라와서 삼성을 잡아먹을 거니까.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던 중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빚을 내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신의 한 수였습니다. 미국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야, 너네들은 5,300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면서 너네들 우리 거는 왜 안 가지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런 명목으로 딱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 생각은요,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라는 게요, 그런 겁니다. 미중 분쟁이요, 물론 빨리 타결되면 좋겠죠. 누가? 중국이.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지금 일본 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우리는 뭐 시간 많아 괜찮아 늘 쓰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베트남 회담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뭐 넌 시간 많다고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고. 돈도 많잖아요. 돈하고 시간밖에 없네요. 자 6% 성장은 가능해요. 미중 분쟁이 빨리 타결되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타결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시진핑 주석이 정권에서 물러나야 될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대체 악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악재는 그런 거죠. 6%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더 늦어지면요. 5% 내지는 4%까지 추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핵심은 뭐예요? 고용과 실업이죠. 뭡니까? 6% 성장은요,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지만 이게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생산이 되지 않으면 구조조정하고 사람은 잘라야 되는데 해고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 사회가 어떻게 돼요? 불안하면서 그게 정치적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이 상황에 뭐라고 그래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야, 클라우드 회사를 우리가 중국에다 차릴게. 15억 인구들이 막 들어가서 네가 하는 짓을 낱낱이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참 답답은 하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요. 화웨이를 미국에서 계속 압박하면서요. 나온 회사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우리가 몰랐던 거 이게 왜 그러지? 야, 미국에 지금 뭐가 안 좋은가 봐. 금융위기가 왔대. 그러더니 나오던 회사들이 골드만삭스네, JP모간이네 이런 회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 회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우리는 그때 알았던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100년이 됐네, 80년이 됐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80년 전부터 알았어야죠. 그런데요, 최근에 새로 나온 이제 회사가 바로 ARM이죠. ARM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짜자잔. 이건 뭐냐면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건설 회사를 따지면요. 도면 그리는 겁니다. 건설 회사를 도면 그리는 거요. 이게요. 영국 회사인데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건축으로 따지면 건축 설계도가 되겠죠. 자,
중국의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을 선언합니다. 스마트폰에 두뇌고요. 모바일 반도체 AP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그러면요. 여기서 거래가 중단됐다는 건요. 화웨이는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히 신제품이 안 나옵니다. 자, 방송에서 대한민국이 끝났다라고 그래요. 삼성전자가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싱가포르에. 화웨이를 가지고 있는 중국산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요. 삼성 매장에 와서 삼성 거를 바꾸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가격, 보상해주는 가격에 17만 원을 더 붙여준 겁니다. 화웨이는요, 앞으로 신제품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웨이 뿐이겠습니까? 모든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서요, 다 올스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5G 통신 장비죠.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통신 장비가 뭐냐면요. 건물의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뭐 이상한 거, 뭐 네모 납작한 거를 자꾸 딱딱딱딱 달아놨거든요. 그게 통신 장비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언제부터 휴대폰으로 막 인터넷을 검색하고 커피숍에서 막 인터넷을 검색하고 뭐 그랬습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그죠? 그 기지국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기지국을 산 언저리에다가 막 세워놓으면은 뭐 이렇게 차가 쭉 지나가면서 계속 통신이 되듯이 지금은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뭐 휴대폰, 인터넷, 뭐 동영상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통신 장비고요. 5G는 휴대폰이 아닙니다. 4G LTE까지가 휴대폰이고요. 기능이 5G는요,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사물과 사물 간의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내년 2020년이면 후반부 정도에 여러분들 자율주행차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통신장비 보니까 3대 이동통신사의 한 회사, 그 회사 이름은 안 썼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그 회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블랙리스트 두 번째는요, 드론입니다. 드론의 DJI입니다. DJI. 예, 이것도 참 문제가 심각하죠. 자, 세 번째는요, CCTV. 예, 구경 TV가 아니고요. 폐쇄로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만드는 기업이 하이크 비전이라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 거의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도 제가 여기다 써놨죠. 400만 대나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깔렸는데, 제가 하나만 그냥 여기다가, 예, 아유, 이거. 아우, 우리 안철수 대표님, 예, 그러시지 마요, 좀. 자, 봐요. 여기요, 과천청사가요, 47%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국 법에는요,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거 미국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잠식을 하다 보면요, 국가 안보에 큰 치명타를 입힐 수는 있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위를요, 저는 절대 나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근데 전략을 바꾼 게 아니라 이미 이거는 예견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현재로서는요, 미국보다는 중국의 피해가 더 크죠. 당연히 크죠. 미국보다 중국의 피해가 더 크죠. 그래서 장시정을 방문하면서, 그렇죠. 류어 총리는 누굽니까? 그 시진핑의 책사입니다. 경제 쪽에. 그래서 둘이 뭐 히토리오 공장 방문하고 뭐 격려하고 가서 뭐 잘하고 있지 이랬다는데 막 방송에 내보내면서 이거 봐. 야, 히토리오는요, 호주, 베트남 여기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준비를 했겠죠.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죠? 북한이 세계 매장량 1위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대를 해봐요. 자, 더 크겠죠. 미국의 의도가 뭘까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죠?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라 이겁니다. GMO 화이팅. 자, 미국산 농산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이 작년 9월인가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딱 등극을 합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끼고, 그렇죠. 예. 석유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거죠. 그죠? 원유 수입을 좀 늘려라. 이런 의도였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 대한 기술 패권, 뭐죠? 까불지 마, 이 얘기입니다. 대들지 마,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미 많이 다 차려놓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그 치매기가 있어서 며느리한테 이제 음식을 장만하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장만하라고 그랬는데 뭔데요? 그러니까 잔치 음식 뭐 잡채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부침개 하라고 해서 딱 봤더니요. 그 음식이 어디로 가져갈 건데 초상집에 가져갈 거라고.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참고로 초상집에서는 잡채를 안 합니다. 초상집 가서 잡채 달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해가셨죠? 이미 다 잔치 벌렸네.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다 깔아놨는데 갑자기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죠.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쉬울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의 부품 수입 국가가 지금 한국, 일본, 독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고위급 간부나 그런 관계자들이요.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갔어요. 하이닉스를 갔어요. 반도체 공장 간 거요. 가서 좀 부탁합니다. 우리 거 제품 이상 없이 꼭 납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조아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갑니다. 그리고 LG전자 가서 저 중국에 끝발 있는 사람입니다. 저 참 잘 부탁드립니다. 계획대로 좀 디스플레이도 잘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언제부터 중국한테 그런 인사를 받았어요. 그건 더 좋아요. 자,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안양에 있는, 저도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안양에 우리가 들어도 보지 못한 그런 회사까지 가서 부탁드립니다. 납기 이상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참 큰일 났어요. 한국은. 이거 어쩌면 좋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요. 진퇴양난이에요. 우리가 사드보복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미국이 거시기 말이요.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 그러면 거시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중국에서 또 거시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이게 참, 이거 중국이 잘 알아야 돼. 찐핑, 핑, 잘 들어야 된다고. 여기요. 거시기는 거시기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신 내 편이 아니란 말이요.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를 봐서는 우리나라가 좀 타격이 심할 수 있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정말 무역 흑자 부분이요. 무역 흑자. 무역 비중이 아니라 무역 흑자 부분에서는 80%를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을 얻는데 이거 우리 이제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반사이익으로 이제 삼성 휴대폰이 잘 팔리고 어쨌든 이런 건 있겠죠.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자, 미국도 장기전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 그런 기업들 지금 어렵잖아요. 살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대선이 17개월 남았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뛰는 거거든요. 미국은요, 땅덩어리가 커서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 선거 기간이 길어요. 지금도 선거운동 하잖아요. 자, 대선이 17개월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제 생각은요, 아무래도요, 2020년 목표로 잡는 겁니다. 내년부터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겠지. 지금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면 내년에는 주가가 떨어지면은 대선 운동 하러 다닐 때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그 10월 이후에 패드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배팅하는 게 40몇 %더라고요. 그러면 10월 이후에 패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11월까지는 좋지 않을 거라. 지금이요, 5월 말인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앞으로 6개월까지는요, 여러분들 참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선거요. 우리 내년 4월 달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주식은 일단 조기에 빨리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스튜디오 바꿔놓고 화사하게 우퉁을 벗어제끼고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 맨 성 소장이 뭔 이야기? 그래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통화해서 좀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되고요. 제가 시진핑 주석한테 그러지 말고 그냥 협상하라고 했어야 되는데요. 두 친구가 말을 안 듣네요. 화살은 저한테 돌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진행하는 게 이겁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진행합니다. 공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대전서 올라오는데요. 토요일 날 무료 강연회를 합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여기는 내 사무실이에요. 오셔서 저를 뵙고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청은 이데일리 온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봐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차트를 해독하자. 차트를 해독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미래를 예측하자라는 겁니다. 차트를 해독하고 미래를 예측하자. 그래서 제 1강 이렇게 써놨어요. 자,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30회였습니다. 오늘 1회니까요. 제가 또 얼마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요. 11월 달까지 페드에서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 전에라도요. 주가가 좋아지고 좀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좀 쉬겠죠. 그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저는 이데일리 TV에서 방송을 10년 하면서요.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겹죠. 그죠? 드라마가 계속 24부작 이러면 재밌는데 수목 드라마가 계속 길게 늘어지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자, 지루하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저는 내일 다음 주에도 방송을 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EMP라고 썼죠. 엠퍼러입니다. 황제라는 얘기죠. 엠퍼러. 이게 최고의 황제다. 황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대마 2평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종가단순, 그죠? 종가지수, 종가가중 조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수 2평인데 이중이란 말입니다. 이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2평은 지수 2평과 지수 2평은 한 번 더 지수 2평한 값입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표기가 되지요. 그죠? 이중 지수 2평은.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은 바로 종가삼각 41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2평은요, 어떤 종목을 포착하기에는 좋아요. 포착하기에는. 그래서 포착해서 내가 매수해서 빨리 빠져나오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생 뭐 있어? 11월 달까지는요, 짧고 굵게 가야 됩니다. 짧게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내야 안타로 가야지 홈런을 칠 생각했다가는요 비 쏟아집니다. 우천이에요. 경기 취소됩니다. 아셨죠?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요. 자, 거래량은요 똑같아요. 거래량은요 지수 20선의 이 하단 부분보다 3배수 이상은 올라와야 되겠죠. 자, 그래요. 조건은 그래요. 조건은 제가 상단과 하단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종가 부분은요. 여기 제가 뭐라고 쓰냐면 7% 이상 14% 이하가 돼야 된다. 시가로부터 종가가 7% 이상 14%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거래량은요, 반드시 밑에 하단, 즉, 지수 20일 이평선 평균치 이 크기보다 약 3배수가 올라온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들어오는데 분명히 고점이 나와야 된다. 고점은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되죠?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정답, 무슨 요일? 토요일입니다. 강연에 오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저점도 있습니다. 저점도 계산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TV에서 방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자, 꼭 여러분들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7% 이상이라고 그러면 0%를 시가로 기준인 겁니다. 0% 시가 기준으로 종가가 7%다 말입니다. 7%. 그러면 시가가 2%에 시작하면 7%가 아니겠죠. 그죠? 2%의 시가가 형성되면 종가는 정답
아, 그래요. 9%죠. 9%죠. 그러면요, 반대로 마이너스 2% 시작됐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봉이 시가로부터 양봉이 발생해요. 그런데 윗꼬리도 나와야 되고 밑꼬리도 나옵니다. 근데 자, 결론. 종가가 발생하는데 시가로부터 7% 이상이니 시가가 2% 플러스에 시작하면 9%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에 시작하면 몇 %가 돼야 될까요?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죠? 5%가 되겠죠. 플러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불수가 많이 함유된 수돗물을 많이 마시면요. 머리가 좀 그렇대. 그리고 세상이 편리해지면서요.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저 전화번호 다 외우십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계좌번호 다 외우시나요? 5, 6개 못 외우죠. 자, 노래를요. 18번 나는 6, 7곡을 1절부터 2절까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곡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래방 가서 읽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뇌가 멈춰 있는 겁니다. 뭐만 살아있어요? 눈만 살아있는 거죠. 바로 로봇이 돼가고 있는 거죠. ARM. 자, 고맙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그래서요. 여기다 지금 어디다 집어넣냐면요. 2분의 1에다 집어넣었어요. 네? 라인이 이렇게 나오다가요. 이 엠퍼러, 즉 EMP의 이평선은요.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갔다가 훅 꽂아버립니다. 어떻게? 바로요. 2분의 1 지점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2분의 1과 반반씩 나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요. 또 3분의 1로 나누시고요. 밑에 하단도 3분의 1로 나누세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걸 우리가 한글로 쓸게요. 스나이퍼라고 그래요. 이걸 스나이퍼라고 그래요. 이건 스나이퍼예요. 스나이퍼 매매는요. 뒤로 갈수록 스나이퍼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가 막히게 방송하려고요. 막 스나이퍼 막 사진도 막 모여다가 막 열심히 했는데요. 피디님 보시더니 깜짝 놀랐어요. 소장님 어떻게 하려고 막 총 들고 막 겨누고 이런 거를 사진을 캡처를 떠왔습니까? 그래서 다 지웠어요. 자, 고맙습니다. 스나이퍼. 자, 보겠습니다. 자, 2분의 1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몇 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로부터 정확하게 반을 가른 저 위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 밑둥지 이 종가지수 이평선을 스쳐 지나가는 아래 크기 막대 그래프 이 크기 위로 올렸을 때 3배수 이상이 돼야 되느니라. 자, 그런데 이 캔들이 분명히 시가로부터 종가는 7% 이상이 돼야 되며 자, 고가와 저가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분명히 G7, K7이 이전에 만나야 되고 G7, K7 이전에 만나기 전에 뭐가 만나느냐? 바로 풍류 캔들이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해 가셨죠?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발생한 다음에 제가 지난 30회 동안 얘기한 건요. 맞박이라는 아주 회계망측한 MB 매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후속타가 바로 EMP가 되겠고요. EMP의 최종 결정체는 바로 스나이퍼 저격수입니다. 우리는 실탄 장전, 돈 100만 원, 200만 원 장전해서 딱 보고 있다가 뭐가 만나야 돼요? 포커 만나고 헌터 만나면 확인하고 그 다음날 그렇죠? 스나이퍼의 라인에 5선에 걸리면 두루룩 그죠? 한 방에 두루룩이 아니지 그죠? 스나이퍼는 팡인가요? 어쨌든 예, 그러 한 방에 끝내고 짧게 굵게 가야 된다. 자, 단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단타는요. 정말 고수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다 뭘 표시했어요? 이거는요. EMP라고 그랬게요. 엠퍼를 안 하고 EMP와 스나이퍼는요. 같습니다. 즉 종가로부터 3%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종가로부터 3%. 오케이, 다시 한번. 종가로부터 3%의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종가로부터 7%의 표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죠. 얘는요, 2분의 1이고요. 얘 이제 밑등지 얘를 3분의 1로 나누고요. 얘도요, 3분의 1로 나누고요. 그럼 얘가 종가겠죠. 종가부터 여기까지 3%니까 얘도 반으로 나누고요. 즉 2분의 1로 나누고요. 이 3%부터 7%는 몇 %예요? 그렇죠. 4%겠죠. 이것도 2분의 1로 나누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강의는요. 국민학교 2학년 산수하는 겁니다. 아, 어려워. 막 이렇게 분해분해 쓰니까 어려워 보여?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다음 시간쯤이면요. 바로 스나이퍼가 여러분들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엠퍼러를 쭉 진행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겁니다. 다시 갔어요.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매수 포인트를 여기다 가져놨어요. 이건 이제 화살표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인됐어. 그 다음날 사버려. 샀어? 그 다음날은 샀어? 그 다음에 올랐는데요. 팔어. 왜? 종가로부터 3%와 7%를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3%는 동적 변동성이죠. 그죠? 10%는 정적 변동성이에요. 자, 그런 거 모르고요. 자, 주가가요. 체결가로부터 3%가 오르면요. 2분간 거래 정지입니다. 모르셨죠? 그거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몇 분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호가 주문창에 보면요. 1111111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44444444 뭐 8888 181818 그러면요. 욕하는 줄 알아요. 주가가 안 가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 앉아서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언제 가는 거 이러고 있다는 거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자, 프로그램 매매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신호를 줬습니다. 신호를 줘서 여기가 합당하다. 내가 내일부터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의 화살표는 바로 그동안 여러분들과 한 30회, 그러니까 무려 한 몇 개월입니까? 제가 언제부터 했죠? 제가 10월인가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5월. 8개월 동안 했단 말이죠. 자, 그때 이제 선보이고 말씀드렸던 이게 뭐냐면요. 맞박이에요. 맞박. 예, 맞박이에요. 맞박. 맞박을요. 원래 얘가 여기도 표시되는 건데요. 겹치잖아요. 얘가 나오니까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뭐다? 맞박입니다. 예? 거리랑 들어오고요. 맞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싹 지웠네. 역시, 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요게요. 제가 수식을 딱 써놨었는데요. 야, 그 수식을요. 이거 누가 언제 지웠지? PD님이 싹 지우셨네요. 야, 이 정보를 드리면 안 됩니다. PD님이 대단한, 이게. 야, 여기 써놨었는데요.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하라고. 자, 여기요. 신호가 나오고요. 이 신호가 나오면요. 더 안전한 거죠.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호가 포착되면요. 방법 없어요. 11월 달까지 하다 보면요. 영원히 우리 죽는 그날까지 야,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살자. 자,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화났어요. 성수장이. 왜? 도대체가 얘들 말을 안 들어먹네. 누가? 트럼프와 시진핑이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부주실 소리 좀 더 켜주실래요? 잘 안 들립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저게 이제 그 엠퍼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불기둥이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했어요. 불기둥. 그래서 기둥 색깔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금색으로 해놔서 불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기둥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야, 여기가 신호야. 7% 이상 14% 이하가 됐고 거래량도 이만큼 들어왔고 포크원터 만나고 직전에 G7 K7 만나고 풍력캔들 그저 따뚜뚜 나왔어. 장부 괜찮아. 영업이익 흑자였어. 부채비율 유불 오케이 괜찮아. 그렇지. 150% 이하의 유불 1000%고 그 다음에 빚배수 대비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 자, 빠르죠. 자, 그건 알 거 없고요. 일단 우리는요. 이대로만 가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둥이 섰을 때는 더 확실한 거죠. 기둥이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엠퍼러에서 발생하는 이 노란 기둥은 엠퍼러의 이평선의 캔들이 즉 종가가 가까이 있고 이게 멀어지면은 즉 노란 기둥으로 표시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중 그러니까 이
EMP 이평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죠. 종가단선 5일선에 캔들이요. 양봉이 쭉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붕 떠버렸습니다. 이걸 양봉이라고 생각해봐요. 붕 떠버렸습니다. 그러면 뭐죠? 단기평 5일선과 이 종가에 뭐가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뭐에 매도에 빨리 도망가자 이런 강의는요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많이 들으셨죠. 이대로 매매하면 죽는 것. 이게 이 상황이 발생이 돼야 내가 눈에 보이는 거지. 이걸 미리 바닥에서 알 수 있다? 알 수 없죠. 이게 그 바닥이다. 이게 그 바닥이라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요 어쨌든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데 그냥 쭉 들고 가서 2개월, 3개월, 4개월, 1년 들고 가서 2배, 3배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이 하는 짓이고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은 일단 한 달 20일 장 동안 3번을 매매하든 4번을 매매하든 어쨌든 수익이 나서 한 달 고정적인 수익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바로 뭘 열었습니까? 열지 말아야 될 그런 상자를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노란 기둥이요. 불기둥이고요. 노란 기둥이요. 불기둥을요. 이렇게 굵게 해놓으면 헷갈리니까 얘를 쳐다보고요. 얘는요. 노란 기둥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요. 즉 EMP의 이평선, 이중 지수죠. EMP의 이평선은요. 그대로 가는데 이 노란 선은요. 멀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평선에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제 삼각매매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달러에 표시되어 있는 무슨 삼각형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삼각형 매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그죠? 예,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 부분은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제2회 차트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자라는 두 번째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공지 하나 말씀드립니다. 내일 이데일리 온에서요. 자,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선착순 10명 무료 강연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 날이요. 저는 다시 한번, 좋은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